산을 사랑한 아버지의 역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되돌아온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거나 나이가 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이민호 씨는 올해 73살에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해왔지만 50대 중반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게 된 거죠.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저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몸은 볼품없이 말라 있었고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겨웠죠. 퇴원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이 10kg 가까이 빠져서 옷이 모두 헐렁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죠. 앞으로는 운동은 피하시고 가급적 안정을 취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사실상 반불구자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민호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부인 정순 씨의 걱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을 쓸어내렸고 밤마다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못 이뤘어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의기소침해져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저는 저대로 언제 또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민호 씨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교직에서도 일찍 명예퇴직을 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어요. 활발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진짜 사는 건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 민수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기차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작은 딸 희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밝았던 대학생인 막내딸도 우울해하며 집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 갔습니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이 이제는 마치 병원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 씨에게 인생을 바꿀 작은 계기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야산이 있거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 야산 입구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노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80이 넘어 보이는 분들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이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그 노부부를 따라가 숨을 헐떡이며 물어보았어요. 어르신, 숨차지 않으세요? 그는 자신도 1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사가 걷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일 산에 오른다고요. 81세의 박철용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었지만 매일 같은 산에 올라 10년째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골목도 못 걸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산에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박철용 씨의 이야기는 이민호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몸은 반드시 답해주는 것 같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년 동안은 모든 사회생활을 끊고 의사 말만 믿고 집에서 안정만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와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박철용 씨는 점점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당신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죽겠어. 조금이라도 움직여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박철용 씨의 부인 김순자 씨는 남편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대요. 남편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근육도 빠지고 정신도 흐릿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 앞 골목 100m를 걷는 것도 숨이 찼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기 일쑤였어요. 첫날은 50m도 못 가서 주저앉고 아내가 울면서 괜찮다, 천천히 하자고 달래주었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철용 씨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50m에서 100m, 100m에서 200m로 3개월이 지나니까 집 앞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6개월 후에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이 작은 야산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2년째 매일 이 산에 오르고 있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라요. 뇌졸중 환자가 이렇게까지 회복된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는 박철용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나이나 병은 핑계일 뿐이야. 진짜 적은 포기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민호 씨는 부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희망을 찾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의사가 안정하라고 했는데. 겨우 회복된 아버지가 또다시 무리를 해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반대하고 의사도 조심하라고 하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용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만 하겠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멈추겠다고요. 결국 가족들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에 10분 집 앞만 걸었어요. 그것도 중간중간 쉬면서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조금씩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집에서 그 야산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왕복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중간에 3번 정도 쉬면서도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책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심장마비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와서 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쓰러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정말 후회했어요. 왜 남편한테 운동하라고 했을까? 이대로 안정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적당한 운동은 심장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면 위험하다고요. 본인이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민호 씨는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맥박을 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했어요. 또한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운동 강도를 정했습니다. 분당 심박수가 120을 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그리고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멈췄고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지고 밝은 에너지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거든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심전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민호 씨는 그제야 자신의 운동 이야기를 의사에게 털어놨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적절한 운동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빠른 호전을 보인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신중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네요. 의사의 격려는 민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드디어 그 야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음엔 중간 정도 올라가고 점차 정상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박철용 할아버지는 이민호 씨의 변화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산꾼이 되어가는군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네 번째 달에 찾아왔습니다. 산행 중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끄러운 산길에서 이민호 씨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에 발이 미끄러져 거꾸려지면서 쓰러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충격으로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급기야 주변에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었고 발목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고 말았어요. 식구들은 모두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문제를 키웠다며 원망을 했죠. 2달 동안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2달 후 기부스를 풀고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그만두라고 했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이민호 씨는 동네 어귀에서 박철용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위험한 순간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조심하면서 계속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며칠 쉬었다가 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박철용 씨의 확신에 찬 눈빛이 생각난 민호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 앞, 그리고 야산 아래, 그 다음엔 야산 중턱까지 1달, 2달, 그렇게 6번째 달이 지나면서 민호 씨는 점점 안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산행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정말 예전 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만 하던 식구들이 이제는 민호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다고요. 자기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딸 희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도 아빠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번째 달이 되자 민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 회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적절한 운동만으로 이렇게까지 회복된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호 씨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뜻밖의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다른 심장병 환자들이 민호 씨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대여섯 분씩 찾아오시더라고요. 모두 희망을 잃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다른 분들도 분명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무리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하라고도 했고요.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을 보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영수 씨는 이민호 씨의 조언을 듣고 운동을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민호 씨가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죠. 김영수 씨도 조심스럽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민호 씨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이민호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민호 씨 주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에 오르며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희망산악회가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15명 정도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모두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중병을 앓았던 분들이죠. 희망산악회 회원들은 각자 다른 병을 앓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개발해 나갔어요. 우리끼리 기적의 증인들이라고 불러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심전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새로운 부정맥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입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무너질 뻔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다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운동량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자칫 무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몸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검사 결과만 나쁘게 나온 거였거든요. 민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박철용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몸의 변화가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요. 박철용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은 좋아졌는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도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끼져 더욱 신중하면서 계속했어요. 민호 씨는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곳 의사 선생님은 부정맥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 의사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민호 씨는 결국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몸이 가장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부정맥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민호 씨가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심장은 이제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산에 가고 토요일은 희망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가고요. 민호 씨의 일상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 산에 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병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죠. 가족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민호 씨의 기적 같은 회복을 지켜본 식구들은 모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부인 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고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딸 희경이도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대화 주제도 바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의미 있어졌어요. 명절이나 휴일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산에 오르며 건강을 챙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병원과 지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민호 씨의 사례를 다른 환자들에게 소개하며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보건소에서도 민호 씨를 강사로 초청해서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보람있더라고요. 민호 씨의 강의를 듣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이 호전된 분, 고혈압이 정상화된 분,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들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왔어요. 결국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몸의 한계보다 마음의 한계가 더 큰 장벽이더라고요. 그는 아침마다 산에 오르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나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감사해요. 박철용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민호 씨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4세가 된 박철용 씨는 아직도 매일 산에 오르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민호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혼자 운동할 때보다 함께할 때가 훨씬 즐겁더라고요. 희망산악회는 이제 5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모두 중병을 이겨낸 사람들로 구성된 특별한 모임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보며 다시 힘을 얻죠. 여러분,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했던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기적을 만들어낸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나이나 병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적은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무리는 금물입니다. 이민호 씨도 항상 의사와 상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했거든요.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도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노력에 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나 극복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